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시가 있는 금요일. 오늘 귀한 시집 한 권 가져왔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시간에 한두 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세계문학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조지아 소설집 양계농부 가브리엘과 그의 정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이란 시선 미친 듯 푸른 하늘을 보았다. 이란 시인들의 시를 모아놓은 이 시집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 시리즈 중에 한 권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계문학. 근데 이 우리가 몰랐던 세계문학 이 시리즈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서 번역한 작품들을 내놓는 것입니다. 아직 많지는 않은데 제가 틈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인도나 오늘 소개해드린 벨라루스나 또 네덜란드나 이란이나 조지아나 정말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나라의 귀한 시와 소설들을 번역해서 간행해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한국 그 학계에서는 번역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번역을 뭐 100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얕잡아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논문 한 편을 쓰면은 점수를 100점을 줍니다. 그것도 뭐 필수 100점을 주죠. 그런데 1000페이지짜리 책을 한 권 번역하면은 필수가 아닐 뿐더러 점수도 70점을 줍니다. 그러면 연구재단은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대학이 이렇습니다. 이게 번역에 대한 모독이죠.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요? 도올 김용옥 선생 얘기했는데 도올 선생의 책 동양철학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책을 보면은 번역을 평가하지 않는 이 학술판은 개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 번역이 없이 어떻게 외국 문학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인지 또 외국 사상이나 문화와 접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일본에 너무 기대다 보니까 일본은 번역의 왕국 아닙니까? 일본은 거의 리얼타임으로 세계 각국의 책들을 번역해내거든요. 일본어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일본어만 읽으면 됐지 뭐 우리가 굳이 번역하느냐 이런 식이었어요. 식민시대 때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김동인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번역이냐. 그냥 우리는 일본이 다행스럽게 번역해 주니까 일본어만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번역이 식민지의 그늘에서 못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번역에 대한 인식을 정말 레디컬하게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학문의 구진성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문사회과학 쪽은 그렇죠. 인문사회과학 쪽 특히 그렇습니다. 이 경영이나 공학이나 이공계 쪽은 뭐 영어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유하고 정서를 표현하고 이건 한국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다른 문화권과 어떻게 접속할 것인지 번역을 가운데 두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또 이게 길어졌습니다. 번역에 대한 인식을 좀 다시 다져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벨라루스의 시 골랐습니다. 벨라루스. 낯설죠? 제가 또 친절하게 지도를 첨부했습니다. 발티크에 끼고 있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그죠? 발트 3국이라고 그러죠? 맞나요? 그리고 이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러시아 사이에 있죠. 아래 우크라이나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이 벨라루스의 그 경계 지점에 한 도시가 있죠. 어디입니까? 체르노빌입니다. 체르노빌 꼭 기억하세요. 체르노빌.
체르노빌이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예요. 하필이면 이 원자력 발전소를, 핵 발전소를 이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체르노빌 폭파 이후에 이 사고 이후에 대부분의 피해는 벨라루스 사람들이 당합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참담한 상황들을 문학으로 형상화한 게 바로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입니다. 이것도 우리 말씀드렸었습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아연소년 등등 걸작들을 쓴 저널리스트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소설적으로 재현한 작가입니다. 2015년에 노벨문학상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얼마 다양해질 수 있는가를 그 가능성의 영역들을 확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해서 목소리 소설이라는 이 알렉시에비치만의 독특한 장르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알렉시에비치가 벨라루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벨라루스에서 벨은 하얀 이런 뜻이고요. 루스는 러시아란 뜻입니다. 하얀 러시아, 그래서 백러시아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체르노빌 사고 최대 피해자였고요. 그리고 화가 샤갈의 고향이었습니다. 샤갈 아시죠? 샤갈의 고향이었습니다. 우리 몽상적인 그림을 그린 화가 있죠. 화가 샤갈의 고향이라면은 구글링 하셔서 샤갈의 그림들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좋은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채널 중에 하나가 Learn from Masters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Learn from Masters라는 채널이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채널인데 여기 보면은 아주 뛰어난 화가들의 그림들을 조용한 음악과 함께 다 보여줍니다. 한 장 한 장. 짧게는 한 4, 50분에서 길게는 2시간, 3시간까지 그걸 쭉 켜놓고 있으면은 하나의 이 갤러리에서 한 화가의 작품들을 쭉 감상하는 느낌입니다. 샤갈의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벨라루스는 그림의 지도에서 보듯이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러시아의 통치하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독립투쟁을 향한 열망들이 강렬했죠. 그러다가 1990년에야 구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간신히 독립을 합니다. 이곳은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하던 종교와 문화의 접경지였습니다. 네, 우리하고도 많이 가까워 보이죠? 네, 이 벨라루스에 3대 시인이 있다고 하네요. 위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봐야 됩니다.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양카 쿠팔라. 이 벨라루스에서는 좀 민족 시인으로 꼽히는 모양이에요. 우리로 보자면 육사나 마네나 윤동주 정도로 꼽히는 사람 같습니다. 시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심 바그다노비치. 사진을 봤는데 젊은 사진밖에 없습니다. 썩 많이 유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야쿱 쿨라스라는 사람도 잘 알려져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대부분이 1908년 요 무렵부터 전후한 시기부터 1912, 13년 요 무렵에 쓰여진 시들입니다. 아마 1917, 18년에 러시아 혁명과 함께 이제 이 새로운 이 독립을 향한 열망들이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소련으로 편입되긴 하지만은 잠깐 동안 이 벨라루스가 독립하기도 합니다. 18년인가 요 무렵에 그 독립을 향한 갈망들을 절절하게 읊은 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타티아나 잘레스카야라는 벨라루스 사람과 함께 번역한 조주관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역자 해제에서 지정학적으로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서구라는 열강들의 틈에 끼인 처지가 한국과 비슷하다. 그리고 벨라루스 민족은 숱한 역사적 고난 속에서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점에서 한국 민족과 정서적으로 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겠죠. 열강들의 침탈하에서 고통받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게 정서적으로 표현되는 그 문학이 또 닮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일랜드의 문학 작품이 그렇듯이 벨라루스의 작품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 몇 편만 보겠습니다. 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번역 시들은 소설과 다르게 소개해드리기가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내용만 전달하는 거야 어렵지가 않은데
시라는 게 워낙 음악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축적인 언어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번역 작품을 소개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은데 비교적 내용이 쉽고요. 그리고 번역도 뭐 어렵지 않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양카 쿠팔라가 1911년에 쓴 시 한번 보세요. 나의 노래. 이 나의 노래를 보면서 저는 김광석의 나의 노래란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행사행으로 이어지는 연시 형식입니다. 보시죠. 나의 노래는 사시사철 피어나는 남쪽 꽃들 사이에서 싹을 틔우지 못하고 슬픈 북쪽의 잊혀진 땅에 쑥들 사이에서 자라났다. 거친 땅에서 내 노래는 불려졌다 이 말이겠죠. 그런 곳에 태어났다 이 말이겠죠. 원시림과 밤이 이 노래를 돌보고 벙어리의 숙명에 대한 동화를 들려주었다. 말 못하는 자의 숙명이겠죠. 봄에는 비와 이슬이 씻겨주고 겨울에는 눈보라가 보듬어 주었다. 이렇게 노래가 태어났답니다. 나의 노래는 비단 옷을 입지 않아 교활한 생각처럼 세상에 퍼지지 않는다. 아름다운 벨라루스 숲의 일렁거림, 낫의 댕그런 소리로도 충분한가 보다. 숲의 일렁거림이나 낫의 그 댕그렁거리는 소리들이 있죠. 이쪽에 큰 낫을 쓰지 않습니까? 왜? 서서 이렇게 밀을 베고 하는 낫 있잖아요. 이런 숲의 일렁거림이나 농기구의 소리들이 반주처럼 내 노래를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머뭇거리지 않고 샘물처럼 흘러가고 지난 하루가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않고 새로운 날이 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예전 사람들의 생각을 이어갈 것이다. 나의 노래는 돈을 바라지 않는다. 미래에서 들여다봐도 그런 결점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돈을 바란 흔적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결점이겠죠. 나의 노래는 이 고향에서만 살면서 착한 이들 모두에게 마음에 맞는 가락을 들려주고 싶을 뿐이다.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잠들어 있는 마을에서 공감하기를 바라고 나의 노래는 바다처럼 끝없는 벨라루스 전체를 태양처럼 밝은 빛 안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만약에 이 어미 부분을 자라났다, 주었다, 보다, 것이다, 뿐이다, 바란다 이런 부분을 살짝 바꿔서 자라났네, 자라났구나, 주었네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은 노래 가사로 써도 좋을 것 같죠. 김광석이 살아있다면은 아주 멋지게 노래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강산에나 안치환이 노래를 만들면은 멋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조금만 이렇게 가감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벨라루스판 나의 노래. 봤습니다. 볼까요? 그래도 봄은 온다라는 시, 양카 쿠팔라 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화의 시 빼앗긴 그래도 봄은 오는가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거 코미디라고 해야 할지 개그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훌륭한 정당이 하나 있죠. 아주 아름다운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을 아주 자주 바꾸는 미래를 통합하는 어떤 식으로 통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당의 무슨 회의하는 그 뒤에 보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단가 봄은 오는가라고 적혀 있어요. 참 탄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빼앗긴 들에서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허기야 과거를 알면은 저런 짓 안 하죠. 정말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빼앗긴 들에서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저렇게 설치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봄은 온다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봄이 왔는데 봄이 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지옥 같았던 시절에는 정치적 봄이 오기를 바랐는데 그리고 냉전기에는 신동엽이 얘기했듯이 우리 한반도에 봄이 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랐는데 이제는 이 재난이 조금 빨리 사라져서 봄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벚꽃이 펴도 핀 것 같지가 않고요. 진달래 폈다고 하는데 핀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또 산책도 가고 또 등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보시죠. 사방에서 배반의 먹구름이 하늘을 채워도 겁내지 마라. 어둠이 마법을 걸고 휴경지 위에 까마귀가 원을 그리듯 날아도 그래도 봄은 온다.
숲 구석구석 노랑 잎사귀가 떨어져도 겁내지 마라. 하루 내내 새 노래가 들리지 않아도 겁쟁이 토끼만이 스쳐도 그래도 봄은 온다. 초라한 밭 끝에서 끝까지 텅 비었어도 겁내지 마라. 농민의 손은 운이 없어 별 수확 없이 밤매기를 끝냈어도 그래도 봄은 온다. 자유로운 힘이 끈으로 묶여 잠들어 있어도 겁내지 마라. 폭력의 진실을 억눌러도 죽음이 여기저기서 무덤을 파고 있어도 그래도 봄은 온다. 그래도 온다. 좋죠? 아마 정치적 저항시로 충분히 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독재와 식민과 냉전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자들이 그래도 봄은 온다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런 말 언제까지 듣고 있으시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네, 벨라루스의 저항시의 수준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막심 바그나도비치 작품은 그냥 제가 좋아서 골랐습니다. 오래된 책 한 권. 그리고 요 무렵이면은 러시아의 그 짜르 체제의 암흑 통치에서 책 한 권 제대로 읽을 수 없었겠죠.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림도 아주 잘 제가 찾아냈습니다. 막심 바그다노비치의 책이라는 시 보겠습니다. 갈색 가죽으로 감싼 시편을 꺼내 은고리를 풀어보고, 이 오래된 책들은 이렇게 이 열쇠가 잠기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장정의 미학들 있잖아요. 왜 가죽 장정에 아주 귀한 종이로 만든 책들이 있죠.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상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책 디자인, 북 디자인의 대가였습니다. 이 캔터베리 이야기 같은 아주 귀한 책들의 장정을 바로 윌리엄 모리스가 했습니다. 사회주의자였죠. 아나키스트이기도 했고요. 디자인의 대가였습니다. 갑자기 또 딴 데로 샜네요. 갈색 가죽으로 감싼 시편을 꺼내 은고리를 풀어보고 아름다운 키릴 문자 줄들을 읽으니 밀랍과 향 피우는 냄새가 떠올랐다. 좋지 않습니까? 키릴 문자. 러시아 쪽에서 쓰는 문자들이죠. 이 지역에서 쓰는 문자들. 오래된 책에 냄새 있습니다. 그 냄새. 그 다음 시편을 읽어본다. 사슴이 깨끗한 샘물을 찾듯이 나는 하느님을 찾는다. 얼마나 생생한 아름다움인지 기쁜 마음으로 읽어내려간다. 끝에는 소박한 글씨 하나. 이 책은 하느님의 신하 가폰 보제가 영혼의 구원을 소망하며 발카비스크 시에서 1600년도에 옮겼다. 번역했답니다. 하느님의 신하인 번역가 가폰 보제가 1600년도에 번역한 책이랍니다. 그러니까 300년이 지난 책이죠. 그 오래된 책을 읽을 때 그 감흥이 오죽했겠습니까? 오래된 책.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주에게 또는 증손주에게 물려줄 오래된 책을 이 시간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막심 바그다노비치의 책이었습니다. 한 편만 더 볼까요? 우리 삶에 수많은 길이 있어도입니다. 또 막심 바그다노비치의 시인데요. 한참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길이 있어도 다 무덤으로 향한다. 뚜렷한 희망과 두려움 없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쓰고 나면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만나겠지. 그리고 자신에게 묻겠지. 하필이면 멀고 험한 길을 택해서 왜 모르는 곳을 향해 외롭게 걸었을까? 그리고 왜 온 힘을 들여 그렇게도 급하게 걸어왔을까? 조용히 기어가는 지렁이도 무덤 바로 앞에서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말이지. 마지막 문장이 오랫동안 영혼에 남을 것 같죠. 지렁이도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말이야.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혼자 잘났다고 온 힘을 다 쏟고 빈틈 하나 없이 허우적대며 살아왔을까? 다 한 군데서 만날 텐데. 메멘토 모리라는 이 라틴어 격언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시입니다. 사진은 그 케임브리지 대학 그 지하에 있는 그 묘지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사람들이 죽은 유골들이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길이 있어도 다 무덤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배려하는 멋진 삶인지
한 번쯤 생각해도 되겠죠? 자, 마지막 한 편입니다. 상심하지 말기를, 야콥 콜라스의 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 시 읽고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그리고 봄마중도 나가서 꽃들과 이 나무들과 눈맞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들에게는 바이러스가 깃들지 않았을 테니까요. 해가 낮게 뜨고 날이 짧아 가을이 가까워져 긴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져도 상심하지 말기를. 긴 밤 어둠 속에서도 내 고향은 사라지지 않아 차가운 눈이 땅을 덮어도 상심하지 말기를. 때가 되어 눈이 녹고 다시 봄이 찾아오면 하늘에서 해가 맑게 웃으면 이 나라는 다시 깨어나리라. 끝도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이 힘겨워도 연이은 불행과 가난 속에도 상심하지 말기를. 먹구름이 해를 가려도 상심하지 말기를. 밤마다 화염이 하늘을 가려도 상심하지 말기를. 모든 불행과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풍요로운 삶이 찾아오리니 부디 믿어주기를. 네, 이 힘겨운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정말 시민들의 힘을 잘 발휘해서 정부와 방역당국과 협력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심하지 마시고 이 시집 꼼꼼히 읽으시면서 찾아올 봄날을 마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 벨라루스의 시인 셋 만나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